네, 안녕하세요. 모빅 소사이어티 대표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모빅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젝트 모빅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3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이 인터뷰 보시면서 나도 모빅 아카데미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석 2분이고요. 가운데가 요 끝에 이제 차석 분 3분 총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은 저는 아시겠지만 3분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삼겹살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최명승이고요. 닉네임은 코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하게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그럼 코모님은 이제 딱히 활동을 안 하신다. 굉장히 은둔의 고수잖아요, 사실은. 고수는 모르겠어요. 수석이면 고수가 많습니다. 네. 삼겹살님은 주로 어떻게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커뮤니티 내에서도 조금 삼겹살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삼겹살이라는 닉네임은 많이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3개 다 하시는 거예요? 카톡, 디스코드, 비커스 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열심히 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카톡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카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닉네임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처음에 모빅 아카데미를 딱 열었잖아요. 1기를. 그게 제가 알기로 몇 시간 만에 됐죠? 3시간 만에 완판이 됐어요. 되게 이거를 미리 알고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모빅 소사이어티랑 모빅 아카데미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인데 어떤 이유로 뭐를 얻겠다고 신청을 하셨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 이제 신청 공고가 떴을 때 함께 생태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하자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인 투자를 하거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과정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빌려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투자 관련한 책들이고 기술 관련한 책들은 이제 손이 잘 안 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모님도 지금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 석사과정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랑 동기이시고. 네, 그렇죠. 수업은 재밌나요?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단계고. 저도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오 작가님 영상을 보거나 하신 분들 기술적인 거는 별로 안 익숙하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진 않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을 때는 범위가 테크니컬적인 거에 많이 한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낯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되게 잘 들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님은 그러면 좀 처음에 기술적인 걸 막 다룰 때 이게 뭐야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완전히 용어부터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밖에 모르던 사람이라서 이쪽이 너무 어려웠고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코모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코인은 투자 안 해보셨어요? 저는 18년도에 뉴스 기사를 보고 그때 암호화폐를 처음 알고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막 알아보고 사진 않았어요. 어떤 걸 주로 좋아하셨나요? 저는 이제 모네로나 대시 약간 이런 거. 둘 다 성장 폐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날렸죠, 가진 돈을. 저만 날리면 좋은데 이제 제가 또 엄마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모네로랑 대시를요? 그렇게 종목까지는 같이 쉐어는 안 했고 그냥 빗썸에 돈을 넣고 해봐라. 그러면 두 이제 모자가 같이 코인을 하셨는데 GA족보나 모빅으로 온 거는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엄마가 지인분한테 채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 거죠. 저희 엄마를 통해서. 코인을 먼저 설득하신 건 아드님이고 처음에 18년도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모빅 관련해서 엄마가 이제 역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죠.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비대칭 암호화를 설명하는 그 2문장 처음에 봤을 때 충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별 내용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해봤더니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좀 컸고요. 니모닉을 실제로 이렇게 생성해보는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수업에서 실습을 해봤던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럼 보통 각자는 코인 보관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통 거래소에 두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빼둘 때는 하드월렛을 쓰시는 분 계세요? 종이지갑. 종이지갑으로. 종이지갑을 쓰죠. 삼겹살님은? 대부분 알트코인은 그냥 거래소에 보관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도 거래소에 두는 편이었는데 진짜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작가님 뵙고 나서는 하드월렛으로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통은 거래소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면 처음에 호기심을 느끼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해보기까지는 되게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연하게님은 다른 코인을 할 때는 거래소 그냥 쓰세요?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건데 생태계에 들어와서 셀프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소수적으로 작은 거는 굳이 떼지 않는 게 더 낫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사실. 이제 니모닉 그리고 비대칭 암호화 공부할 때 인상적이셨다 하셨고, 코모님은 또 어떤 게? 딱 첫 수업 때 개인 키, 공개 키, 그다음에 비트코인 주소까지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알던 공개 키가 그 공개 키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소인데 공개 키로 알고 있던 거지. 맞아, 공개 주소라고 안 하고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공개 키랑 주소는 다른 거다라고 이제 확실히 구분 짓고 했죠. 암호화를 정성스럽게 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몰랐다. 책으로만 봤을 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게 이제 여기서는 더 이렇게 풀어서 해주니까 그게 저는 되게 좋았죠. 근데 그건 기억나세요? 제가 그걸 왜 강조했는지? 나중에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했던 거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수습 아시세요? 자, 그러면 삼겹살님 기억나세요? 왜 제가 이거를 했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깰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아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제 아카데미로 오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얘기하신 거를 거의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꿀팁을 드리는 차원에서 나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찾아봤다. 저는 일단 책이 있으니까 교재를 한두 권 정도 보고 이제 그 외에는 그냥 PPT 파일을 중점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왜냐면은 거기서도 아마 슬라이드 안에 언급이 됐듯이 PPT 내에서 주로 뭐 시험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저는 메인으로 봤던 거죠. 세 분이 워낙 점수가 높아서 만점이셨죠, 두 분은, 수석 두 분은. 그리고 뭐 하나 시험 문제 하나 틀리신 거예요? 아니요. 과제 점수에서 하나 깎이신 거구나. 시험도 만점이시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고 꽤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가 수준이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뭘 내겠다 얘기를 해서 다들 잘 치신 건 줄 알았는데 이 뒤에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뭐 낸다 하는 거 다 나왔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는 한데 비대칭 암호화 안 내셨거든요. 그거 좀 죄송해요. 그거 낸다 해놓고 안 냈어요. 2기 때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2기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저는 1기 분들이 너무 잘 치셔서 이렇게 쉽게 내면 안 되겠다, 좀 난이도를 올리겠다 하더니 1기 분들 뭐냐고 뭐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안 높여도 이렇게 빡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기 분들이 좀 특이하신 걸로. 자, 그러면 이제 후배 기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진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짠 커리큘럼이지만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거나 이 부분이 좀 더 보충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기초 용어조차도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예 베이직 반, 어드밴스 반을 따로 만들어서, 베이직 반은 한 달 동안 베이직에 관해서만, 어드밴스는 또 아예 한 달 동안 베이직은 건너뛰고 심화된 과정으로만 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4주차 이제 시험 보고 특강 듣는 거 빼면 3주 안에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수강생분들이 좀 빡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간을 늘리면 확실히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충분히 학습 시간을 줘가면서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 기술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는 게 저희 일단 강사의 잠정적인 결론이었어요. 근데 혹시 좀 더 찾아보면서 다른 견해라던가 아니면 그 말 맞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기술적으로 독보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이제 결점들을 보완해서 코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초가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기술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는 인문학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 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이어 2를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 자체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좀 보완 기술들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저는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화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체인 자체를? 화폐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최근에 회관 앞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해서 먹어봤는데, 비트코인을 받으세요, 그분이? 비트코인을 받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토시 지갑으로 바로 이제 결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카드 결제보다 더 빠르게 QR코드를 찍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보내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현재는 뭐 자산, 회계의 단위, 그다음에 이제 결제로 가는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아직은 자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다. 레이어 2가 있으니까 이런 약간 저랑은 반대되는 의견인데 제가 직접 반박은 좀 그러니까 혹시 저 대신 반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트릴레마잖아요, 일종의. 트릴레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탈중앙화가 있고 보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이제 특화되게 가는 건데 확장성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탈중앙화나 약간 보안성에 중점을 엄청 둬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전됐잖아요. 지금은 완전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레이어를 올려서 갈 거면 그렇게 탈중앙화가 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국가가 뭐 그걸 잡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빠르고 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쪽으로 다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우리가 빵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하는 날이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에 온다는 거잖아요. 삼겹살님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화폐라는 건 결국은 이제 쌍방이 동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빵집 주인이 좋아한다, 받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화폐라는 게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OX.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것들로 결제를 하는 게 오겠지. 비트코인 상으로 결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아니면 어떤 게 대안이 있을까요? 모빙이요. 모빙이나 비트코인이나 이 맥락에서는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가격 변동성이 있냐 없냐의 얘기니까.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당부 말씀에 후배 기수들한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시죠. 저는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첫 주차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외계어가 막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상황 파악을 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차부터 아 진짜 이게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데 어디 질문할 데가 없으신 분들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모빅 아카데미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시청자들께 인사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료 화면 주고. 오 작가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그다음에 요 정도만 알면 이제 다 말 알아듣습니다라는 걸 하는 거고.